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은 주식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깊게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라는 생선을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고 또한 200원에 사서 400원에 팔 수 있는 그걸 어디서 파냐? 마켓에서 파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부진해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주식하는 원리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시장의 생선, 가장 싱싱한 남들이 인기가 있는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그런 생선을 사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또한 생선이 팔리지 않는 생선을 많이 갖고 있다 보면 생선을 썩어서 갖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 트렌드를 가장 읽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해에 어떤 생선들이 가장 많이 팔릴까 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움직여요. 이렇게 삼각형을 딱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은 딱 세 가지 카탈로그대로 움직여요. 첫 번째는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죠? 상승. 그죠? 떨어지는 거는 하락. 그다음에 횡보하는 가격을 유지시키는 게 횡보예요. 이게 삼각형이 대로 움직이거든요.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갈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선반영이라 그래요. 기대감과 선반영, 미래에 일어날 가치를 가지고 지금 땡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대감이 있어야 또한 그 선반영이 돼야 그 다음에 신선한 재료가 있어야 주가를 먼저 움직여요. 그러면 기대가 반영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어느 시점에 되면 이제 떨어져요. 이건 이제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주가라는 거는 지금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게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해요? 횡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했다, 하락했다, 횡보하는. 횡보는 뭐냐? 턴 어라운드.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 다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순환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 힘을 움직이는 게 이 돈이에요. 수급.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재료라고 하죠. 이제 수급과 재료가 붙어져야 이게 상승이 되고 하락하고 횡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졌고 또한 개인들의 시장 참여가 되게 강했던 시장이라면 코로나의 정점을 찍고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대변수가 있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순환매라고 그래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 그러면 우리 시점에서 2024년에 내가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식은 딱 두 가지 카탈로그로 움직여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거냐, 아니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거냐.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 가져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사서 우리가 비싸게 팔거나 그다음에 중간에 사서 싸게 손절하거나, 이 중간이란 건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둘 중에 선택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순환매라는 그 단어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제가 뭐 주식시장에 오래 있어서 느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고 백데이터를 받은 게 자료를 검증한 게 있었어요. 어떤 검증을 했었냐면 도대체 이제 대형주라는 그 카탈로그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게 되게 호기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다 다운받아서 실증 검증을 해봤죠. 근데 희한하게 움직이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이 사이클이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됐죠. 그 사이클은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뭐 다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성상에서 이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임을 파악하는 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고점을, 이제 주가라는 건 기대감이 반영돼서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많이 작년에 봤던 2차 전지. 그죠? 피크아웃이 일어났어요. 그 피크아웃이 일어날 때는 어떤 원리로 피크아웃의 가격을 유지되는가, 이 공통점이 뭐가 있는 게 가장 그 핵심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 공통점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뭐 전반적인 가격은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클 주기는 고점 찍고 2년 정도 조정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고점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가 빠져야 저점이 형성되느냐, 이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고점 대비 50% 빠지는, 50에서 60% 사이, 이제 40에서 60% 사이가 이 저점을 만들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렇듯이 이제 대형주의 주기는 2년 주기에 50%에 빠지는 확률이 되게 많더라라는 이 공통된 특징을 잡아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움직였었던 거 뭐가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많이 있었냐면 제약바이오, 그다음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국민주 주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국민 믹상주가 됐어요. 작년에 우리 국민주라고 하면 2차 전지였죠. 그래서 국민주였어요. 지금은 국민 믹상주. 이게 어떻게 희한하게 돌다는 거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가 국민주였다면 지금은 믹상주 됐죠. 근데 다시 지금 최근에 껌틀껌틀 국민주가 되고 작년에 국민주였다는 게 믹상주가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순환매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PD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어떤 게 올라갈 거예요? 답 나왔죠. 2년 정도 떨어진 그런 업종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플랫폼, 제약바이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반도체는 백그라운드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수익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삼성전자 사서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난다.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 코로나 전 때 고점이 9만 6천 원까지 찍고 지금 2년 만에 아직 9만 원을 못 올라왔어요. 아직 8만 원도 못 올라왔죠. 그만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포인트만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50% 떨어졌고 2년 떨어진 주식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제약, 바이오, 그다음 플랫폼, 반도체는 계속 매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잘 봐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제약주 중에서 이런 조그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삼성 바이오록스나 종근당, 그다음 유한양의 한미약품 이런 포인트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셀트리온도 계속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 삼성의 AI 관련이라고 하면 삼성 SDS 이런 쪽으로 좀 압축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 카탈로그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겠죠? 숫자를 알아야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누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주식도 그래요. 이 가격의 위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볼 때, 우리가 다른 건 모르고 뭘 지금 시세를 보잖아요. 이 시세가 과거에 흘러온 그 역사의 가격을 보고 가장 높았을 때 가격과 가장 쌌을 때 가격. 그럼 현재는 위치가 어디냐라는 걸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시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이 고점 대비 얼마가 빠졌고 저점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냐라는 거를 평가를 해서 우리가 위치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서 2차 전지 되게 좋은 거 알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위치에 샀냐에 따라서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럼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걸 먼저 배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겨요.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이제 나눠져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이 나눠져 있죠.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코스피와 코스닥. 내가 선택하는 종목이 어디냐라고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대형주를 보거나 내가 코스닥 조그만 테마주를 보거나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어떻게 요약해서 내가 주식을 사냐 파느냐 이 전략이 따라지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쉽게 이제 강의를 할 때 사람들한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개의 카탈로그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흔히 우리 옷을 사려면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옷을 사세요? 그렇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백화점 가죠. 백화점 갔는데 내가 그런 여유가 안 돼. 옷은 사야 돼. 그럼 어디로 가죠? 아울렛 가죠. 그죠? 근데 아울렛 갔는데 내가 또 돈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갈까요? 마트나 시장 가죠.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비싼 걸 사려면 이게 대형주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저는 그렇게 구분해요. 시가총액 1조가 되는 종목들은 이 대응 전략이 잘 나와요. 그래서 1조 이상 되는 것들은 매매의 법칙이 다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울렛 종목은 스몰캡이라 그래요. 강소 기업들 있잖아요. 조금해서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아울렛에 있는 종목이 이제 백화점에 올라갈 수 있는 그걸 스몰캡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거의 5천억에서 1조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5천억 밑에는 다이소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5천억 밑에 있는 종목을 많이 해요. 많이 하다 보니 왜 그러면 싸니까. 근데 또 뭐냐면 이 변동성이 되게 쓰잖아요. 근데 기대감이 많이 있어서 한 번 탁 튀면 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5천억 밑에는 그냥 다이소 튀면
매도하다 이렇게 세 개의 카탈로그로 나눠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가총액 1조가 이상이 되는 것들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죠?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들이 그 덩치가 큰 거를 대응하기에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 기관. 그럼 그것도 어떻게 포지션을 나누냐? 대형주 섹터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잡고요. 코스닥 섹터는 기관들이 많이 잡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사는 거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수익을 많이 날 확률이 많아요. 그 다음에 대형주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를 우리가 따라 들어가면 좀 안전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자체는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코스닥 자체는 기관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 잡주, 흔히들 얘기하는 테마주, 이거는 세력주라고 해서 이제 개인들이 이 주가를 만들어서 끌어올려요. 그러면 내가 어느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냐? 이 카탈로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인 기관들을 따라 들어가는 거. 개인들이 많이 산 것들은 절대 외국인 기관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 돈을 뺏는 거잖아요. 머니게임은 양육강식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큰 애들은 힘이 약한 개인 돈을 뺏는 싸움이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들은 외국인을 안전장치로 보고 기관을 안전장치로 보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주식이 언제 올라갈까요? 뭐 내일도 움직일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1년 후에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 시점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냐, 좋은 건 다 아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올라 있잖아요. 밑에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흔히들 생각하는 거는 위에서 떨어지는 거, 그다음 밑에서 올라온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밑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현 시점에서 이 가격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고 늘어날 때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핸디캡이 있으니까 밑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가격이 나한테는 유리한 거냐 아니 유리한 거냐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가 좋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는 다 좋은 줄 알고 그거 사버려요. 근데 그게 다 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어요. 뭐 SK 하이닉스도 앞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사는 위치가 가격이 높잖아요. 그럼 나한테 그만큼 핸디캡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반도체 중에서도 못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사람들은 그냥 반도체가 좋아요 그러면 뭐 삼성이나 SK를 막 걔네들이 막 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2년 전에 사는 평균가가 8만 원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원, 9만 원이 엄청 많아요.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 왜 그러면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니 이 대한민국에 이제 저를 이제 종목 상담을 위해서 저한테 신청하는 사람들의 단가를 저희는 받아요. 그럼 도대체 개인 투자자들 어느 종목에 얼마의 가격이 많이 있는지 저는 확실히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이데일리 경제TV에서 상담을 해요. 이 종목을 이제 컨설팅 이제 상담을 해주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아요 방송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주식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스터디 상담이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좋은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내가 어느에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떤 종목을 살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 사세요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지의 선택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반도체라고 해도 정말 많은 8대 공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느 쪽으로 포인트를 잡으냐,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올라갈 수 있고 왜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뭐 이 주식이라는 거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가격이라는 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함에 있어서 이 반도체가 좋아요. 왜 그럼 재고 사이클, 그 다음 HBM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죠. 근데 이 가격이 먼저 반영이 되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의 반영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 시장에 묻어 있다 그러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도 저는 우리 시청자님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하이닉스가 좋다 그러면 저는 그 대답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손해보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치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또 왜곡이라는 게 뭐냐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분줄이라는 게 있어요. 막 고점에서 막 사잖아요. 정말 이 주식을 끌어올리려고 사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샀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흔한 게 이제 고점에서 이제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팔기 위한 묘수일 수도 있어요. 전략이라는 수도 있어요. 우리 개인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몰라서 이제 외국인 샀어요. 고점에서 외국인 샀다 그러면 따라 붙어요. 그때부터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좀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올라간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그만큼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아까 우리가 반도체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러면 나만큼 그만큼 올라간 가격에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되니,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지에 있다면 저는 굳이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를 사야 되냐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많이 빠져있던 아까 제약바이오나 플랫폼 쪽, 뭐 이런 쪽이 좀 더 우리한테는 조금 더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지 않을까, 밴드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을 보는 게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가격에 메리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그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통된 특징이 뭐냐라는 찾는 거라 그래요. 주식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1 더하기 1은 우리가 수학 시험 볼 때 2를 적어야 동그라미 치잖아요. 야, 맞았어요. 근데 1 더하기 1을 1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틀려요. 근데 주식은 맞아요. 찰옥 두 개를 하나를 합치면 몇 개가 돼요? 한 개. 그런 사고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그럼 제가 언제 돈 벌어요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힐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몇 살에 돈을 벌어요? 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되게 무책임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거. 그 방법이 뭐가 있는 거야? 그건 연구라고 하잖아요. 특징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께서 항상 이래요. 막 다리가 쑤시면 항상 그래요. 야, 내일 정도에 비가 올 것 같아 라고 해요. 근데 비가 와야 안 와요? 와요. 그죠? 희한하게 와요. 왜 그러냐면 꼭 내가 무릎이 쑤실 때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있는 거죠. 그게 확률이 좁혀진 거잖아요. 그게 주식도 똑같아요. 그건 뭐라고 보냐면 시그널이라 그래요. 그런 이 시그널들이 나와요. 이제 뭐 거시적인 먼 미래를 맞추기 위해는 업황을 보고 그다음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투자를 할 거냐, 매매를 할 거냐, 투기를 할 거냐, 이 세 개조로 나눠져요. 매매, 투자, 투기, 이걸 나눠야 돼요. 투자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런 버핏이 많이 하는 그런 저평가 주식을 사서 시간을 주는 게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매매는 뭐예요? 현재가 가장 큰 인기가 있는 걸 가서 수익을 내는 게 매매라 그래요. 투기는 뭐예요? 그쵸. 내가 이제 돈에 금연은 의미가 없어요. 뭐 1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내가 알고 하는 건 투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내가 모르고 하는 거 다 투기예요. 이게 뭐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00,000원이 됐든 그건 다 투기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거의 다 투기를 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해요. 아침에 9시 땡 되기 전에 올라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투자, 투기에 대한 거를 나눈 다음에 이제 매매를 붙는다고 하면 이제 시그널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뭐 선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예측하는 툴을 이제 차트라 그래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이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실전과 그다음에 학문과의 차이는 괴리율이 클까요, 작을까요? 그죠. 엄청 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학교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이제 저는 실전에 있는 사람이고 교수님들은 학문을 하시는 분이고 너무 혼돈스럽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돈을 못 버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먼 미래를 보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현실적인 그게 안 맞거든요. 계류율이 있어요. 그럼 뭐 우리 마케팅 교수님께서 시장에 장사를 하게 되면 그 마케팅을 잘 할 수 있을까? 실전이랑 완전 동떨어진 얘기인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뭐 얘기를 하죠. 실전을 배워야 된다. 돈을 벌기 위한 건 똑같은 거죠. 어떤 방법으로 돈이 벌 수 있는 건지. 이 시그널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점 특징,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떤 시그널이 나오나 그걸 알면 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우리 이제 그래프로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프로 보면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가격의 변화가 있을 때는 그 중심선이라 그래요. 중심선은
주가가 일주일에 봤을 때 5일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그널을 볼 때 5일선이 되게 중요해요. 5일 동안 주가가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그게 이제 이평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0일 동안 한 달 동안 움직이는 선을 21선이라고 흔히들 보고 3개월 동안 움직이는 선을 그냥 61선이라고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게 평균가예요. 평균가를 그래프 선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지만 주가가 이제 거기 고점에다가 시그널 나올 때는 60일선이 꺾여요. 그럼 확률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제 60일선이라는 걸 굵게 쳐다보면 어느 고점이 만들어져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면 60일선이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주가가 추세가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라 그래요. 추세가 꺾이면 그 방향으로 계속 떨어져요. 그다음 올라가면 계속 그 방향으로 올라가요. 이게 추세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 제시 리모모가 얘기했던 뭐 추세 매매라고 하는 건데 한 번 만들어진 산은 계속 그 방향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조종이죠. 이게 피크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가격이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사이클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이 높아요라고 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떨어지는 확률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건 60일선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일장 끝나고 HDS를 써서 60일선을 이평선에 60일선을 검게 칠해가지고 한번 보면 좀 쉽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시그널인 거죠.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때는 사지 마세요. 이럴 때 떨어질 확률이 많으니 여기서 단가를 낮추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손해를 보는 이유가 추세가 꺾인 계속 내리막길인데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그널이라는데 이런 곳곳에 시그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는 게 실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점이고 이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60일선을 좀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60일선이 시그널이라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들어보면 미국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백그라운드가 강하지 못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본 가지고 시장을 지키기에는 너무 조그만 그 자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외국인의 추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 피디님께서 미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얼마큼 투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순수 미국이라면 얼마를 투자하고 싶으세요? 안 할 수가 없죠.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를 그렇게 잘하는데 안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라고 하기엔 또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쵸? 어느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야, 이건 투자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리스크가 있어. 왜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적정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수급을 보면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보유 비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냐면 한 30% 라인에서 계속 움직여요. 2016년에 30%, 2017년 31, 32, 코로나 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갖고 있으면 더 올라갈 건데 왜 팔았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그죠?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25%에서 30% 안에서 움직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에 되면 리밋이 걸리고 어느 정도면 그러니까 매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라인이 이 30%에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면 매도를 치고 그다음에 25% 정도 되면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TV를 나가면서 작년에는 외국인들이 살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정확히 그 라인이 사는 시기였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10조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비오유 비중을 채울 수 있는 시기냐라는 것들이죠. 그럼 올해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한 10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살 것 같아요. 작년에도 10조가 들어왔고 올해도 10조가 사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외국에 따라서 움직이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고 저는 개인이 보거든요. 왜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주식이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청산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보다는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투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 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애플처럼.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게 이제 이 시장이 좀 파이가 좀 작아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거나 뭐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자금이 이제 불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나중에는 저는 이게 투자의 개념을 바뀔 때 저는 그게 언제라고 보냐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할 때 그때부터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목을 좀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10년 내내 우리나라는 아직도 2,500포인트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움직임이 없어요. 10년 내내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기엔 투자보다는 매매 쪽으로 붙는 게 조금 더 낫다. 매매는 시장 추종자라 그래. 저 같은 사람이요. 오늘 어떤 주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장사가 잘 될 거야. 그거 갖다 파는 거죠. 이걸 좀 트렌드 매매라고 하는데 이걸 좀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코스닥과 대형주를 섞어서 양쪽을 다 하는 이 트렌드 매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좀 투자가 좀 안 맞다라고 봐요. 벌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는 빠지면 안 되겠죠. 투자라고 했다면.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50% 이상 다 빠졌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투자보다는 매매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 답답한 주식 사라고 하면 못해요. 근데 난 빨리 가는 거 좋아해. 정말 성격이 급해. 그럼 빠른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맞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100m를 달리기를 잘해? 그럼 100m 해야지. 오래 달리기 하면 질 확률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첫 번째 대형주를 잘하는 사람인지 중소형주를 잘하는 사람인지 코스닥을 잘하는 사람인지 테마주를 잘하는 사람인지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주식도 많이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잘하는 거 하나만 하면 돼요. 제가 아시는 선배님이 계신데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주식을 딱 5종목만 해요. 한 3, 40년 되는데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그 종목만 해. 내가 아는 것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욕심이 좀 많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남이 좋아오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군중심리가 되게 군중심리가 되게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면 다 사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이 심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주식은 청개구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하철역을 내려서 하늘을 쳐다보고 한 명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서 왜 하늘을 쳐다보자고 지나가죠. 근데 10명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쳐다보실 거예요? 왜요? 뭐 있나 하고. 그쵸, 맞죠. 그 내가 안 오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남 안 쳐도 남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의 관점에서 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잘하는 거 내가 잘할 필요 없잖아. 내가 잘하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남이 그가 잘한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어떤 거고 내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안전한 걸 좋아해? 그럼 대형주 사셔야 되고 내가 좀 빠른 걸 좋아해야 돼? 그럼 빠른 거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이 트레이딩 방법은 이제 어떤 게 맞는 건지 1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큰 돈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돈이 많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돈이 작다고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벌 수 있는 게 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맞는 건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삼성전자를 사야 안심이 있고 계속 불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건지 1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종류의 종목을 매매하면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지를 찾는 게 먼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이제 10만 원이나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이제 첫 걸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테마주가 맞는 건지 나는 뉴스를 잘 봐서 이 트렌드를 너무 잘 알아. 그럼 그 관련돼 있는 종목을 샀을 때 내가 수익이 잘 나더라. 근데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딱 그분한테 맞는 거야. 최적화된 것들 하나만 찾는 게 근데 우리 일반적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그냥 남이 좋다는 거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땀 흘리지 않는 돈은 그대로 뺏기게 돼 있어요. 세상 이치는 내가 알아야 보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면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이치라고 보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내 자신을 알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10만 원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 다음에 조금씩 찾는 다음에 그게 내가 최적화된 그 업종과 종목을 선택지에서 선택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발굴할 수 있는 키워나가는 그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주식을 조금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랜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게 세 가지를 하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잖아요. 듣는 거잖아요. 지금 보고 있죠. 쓰는 거예요. 보고 듣고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술을 먹을 때도 주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른들한테 술을 배울 때는 꼭 항상 어른들한테 주도를 예의를 배워라라고. 주식도 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란 것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 그래요. 그냥 오늘 사면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떨어지면 화나고 뭐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 쓰는 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계속 쓰는 거예요.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 플러스 떨어졌다 마이너스 가격은 얼마냐 외국인이 샀냐 기관이 샀냐 이거를 계속 일자별로 쓰고 나가면 뭔가 유형이 보여요. 그렇지 않을까요? 공통된 특징이 분명히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을 한번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보고, 그 다음에 써보고 말해보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가 테이프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내 머릿속에 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밑거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쓰는 것부터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지수가 이렇게 됐는데 어느 종목이 많이 움직였다. 그다음 오늘 특징주가 뭐였고 오늘 상한가가 된 게 뭐였다. 이걸 지금 기록하는 게 정말 큰 나중에 재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얘는 왜 상한가를 갔지? 적어보고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갔어. 왜 올라갔지? 그 공통된 특징을 연구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재미없겠죠. 왜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단해지는 거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헬스장에 가서더라도 하루 만에 근육 나오는 게 없잖아요. 꾸준히 열심히 해야만이 이 근육이 붙는 거. 주식도 똑같아요. 처음부터는 막 쓰고 이런 것들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슈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걸 내가 적어보고 그다음에 대형주 어느 종목이 많이 움직였고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걸 많이 사느냐 이걸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직도 기록합니다. 계속 뉴스 같은 거 중요한 것들은 항상 그 메모장에다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쓰고 이거부터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트렌드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간 거는 우리한테는 이득이 없어요. 반도체가 트렌드잖아요 지금요. 뭐 1월달에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쪽에 강하게 붙었어요. 그럼 지금은 나한테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쪽이 유리한 건가 이렇게 잘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의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거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쪽이 아닌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뭐 셀트리온도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 두 개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트렌드는 항상 바뀌거든요. 이게 뭐 고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느 쪽에 이 인기를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제 트렌드가 만들어지는데요. 뭐 반도체는 뭐 좋지만 가격에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는 공간의 밴드가 작고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내가 주식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죠. 트렌드는 항상 바뀐다라는 것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도 정말 영원할 것 같았지만 지금 현 시점을 보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좋아요. 가격적인 면에서 지금은 뭐 2차 전지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좋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힘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 가격의 트렌드를 우리가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격이 트렌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장 쉽게 대응하는 방법은 여름 되게 더워요. 해수욕장 갔어요. 거기서 군고구마 팔면 팔려요, 안 팔려요? 근데 거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팔아야 돼요? 팥빙수,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해수욕장이 잘 팔리잖아요. 겨울에 되면 그쵸. 그러니까 시장 트렌드,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 시장에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뭐냐? 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인기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사야지. 근데 더운데 군고구마 팔려면 안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가장 큰 계절적인 성수기가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환이 이렇게 돌아와요. 예, 경기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업황이 떨어지는 걸 불황이라고 그러고 불황에서 뭐가 돼요? 회복. 그다음에 호황, 그다음 쇠퇴기. 회복기에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름에 더운데 팥빙수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는 게 대응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업종을 찾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치를 보고 산다. 위치를 볼 때 살 때는 이 배열이라고 해요. 주가가 이제 추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추세냐 내리막길의 추세냐 이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추세는 공동의 지칭은 정배열을 만들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평선들이라고 이제 가격의 평균치를 나누는 게 선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이평선을 만들어서 정배열을 만들어서 주가가 쭉 올라가. 이게 추세라 그래요. 그 중에 항상 60일선이 이 위쪽으로 치솟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응인 거죠. 그럼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역배열이 만들어져. 60일선이 깨지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응이에요. 그런 그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추세,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거는 지금 이 가격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공통된 특징을 찾는 게 이평선이에요. 이게 지지와 저항이라고 그러고 그 백그라운드는 거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이런 쪽에 올라갈 확률이 크고 이럴 땐 떨어지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라는 이 대응의 방법은 시그널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이해하는 것들은 제 책에도 많이 있어요. 한번 그거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매도할 것도 매도는 어떻게 하는지 뭐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기회가 된다면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주식은 잘 못해도 돈 관리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람이냐라는 것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만 원을 못 지킨 사람이 1000만 원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절대 못 지켜요. 그 다음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을 만든 사람이라면 1000만 원을 주고 500만 원을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다시 1000만 원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 관리라고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주식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이 돈 관리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돈 관리를 못 하는데요. 돈 관리를 하면 내가 얼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사람은 뭐 1억을 가지고 해도 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1억을 손해보면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내가 샀을 때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산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이제 크기가 이것뿐이 안 되는데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안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사이즈가 100인데 200을 갖다 입히면 어때요? 볼품이 없죠. 근데 작은 거 입으면 어떻게 찢어져요. 그렇게 나에 맞는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람이냐부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다시 이제 조금 이제 초심을 잃게 돼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되고 감당할 수 돈이 없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금액으로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돈이 없더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게 시발점이에요. 근데 흔히들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돈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없어진다고 생각해도 내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발점이고요. 또 하나는
종목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배터리가 좋아요. 그럼 배터리 다 사요. 10종목을. 그죠? 2차 전지가 좋아하면 2차 전지 다 포트에 집어넣어 버려요. 한 개만 사면 돼요. 그 업종의 대표주 하나만 사면 돼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2차 전지가 좋아요. 그러면 다 사버려요. 뭐 LG 엔솔, 삼성 SDI, 뭐 에코프로, 에코프림 이 포트에 다 답이 있어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목이 빠지게 되면 전체가 다 빠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돈 관리랑 하면 이 업종 대표 종목 한 가지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올라가요. 걔가 이제 주도주라고 걔가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는 좀 아기자기하게 딱 관련 업종이 하나, 반도체 하나, 뭐 2차전지 하나, 자동차 하나 이렇게만 포트를 정의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많고요. 종목을 많이 늘려서 수익을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돈은 항상 수익이 나면 빼야 돼요. 빼고 이제 세팅을 하는데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번 달에 수익이 났어. 100만 원의 수익이 났어. 그럼 100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넣어놓고요. 다시 1,000만 원 가지고 또 해봐요. 그 다음 달도 수익이 나는지. 그다음에 또 100만 원을 빼요. 근데 이게 3개월, 4개월 계속 시장 상관없이 수익이 난다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해도 손해를 안 보는 사람이에요. 이걸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 금액을 수익 난 거에서 늘려야지 그냥 대출을 받거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하면 다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내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내는지를 보고요. 지금 손해가 계속 나고 있다. 내 계좌에 다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다가 1억을 갖다 놓으면 다 마이너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투자의 방법이 틀린 거잖아요. 투자의 방법이 맞다 그러면 거기서 빨간 게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계좌에 마이너스다 그럼 투자의 방법 습관부터 바꿔버리세요. 그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 주식을 할 때는 내가 어떤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규모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남이 뭐 많이 샀다고 남이 뭐 큰 돈 가지고 했다 그건 남이 얘기고 나에 맞는 금액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수익이 나면 무조건 뺀다라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 손해 난 종목을 파세요. 근데 사람들은 수익 난 거 가지고 종목을 더 사버려요. 다른 종목을 더 투자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포트 관리라 그래요. 우리가 퇴근해서 집에 갈 때 집에 갔는데 막 지저분하면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주식 계좌를 열어내 막 종목이 다 막 지저분해 어때요? 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수익 나면 그만큼 수익 난 만큼 종목을 파세요. 그 다음에 좀 심플하게 줄여야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는 시장보다 떨어지는 시장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줄이면 그만큼 우리한테 이제 기회가 많이 생겨요. 근데 종목이 많으면 계속 끌려다니기 때문에 수익 난다 그러면 종목을 팔아가지고 종목을 줄이고 이 과정을 하시면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종목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20개예요. 20개, 30개. 저는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강의를 하러 가면 많이 본 사람은 200개까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그 어르신들이 다 주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200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정말 어떻게 200개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봤거든요. 정말 200개예요. 그 어떻게 200개를 만들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2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이렇게 보니까요. 삼성전자 5만 원, 뭐 2만 원, 뭐 1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막 다 사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샀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있잖아요. 경제방송을 틀면 하루 종일 종목 추천하는 게 100개가 된대요. 이제 그거 보고 사시는 거예요. 10개 사고 20개 사고 뭐 5개 사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되게 좋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그 투자금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생방송 도중에 갑자기 그 할머니 그 어르신이 생각이 나고 이제 증권 방송도 경제 TV도 이제 정보 추천하지 말아라. 추천하지 말고 좀 가르쳐주는 방법을 생긴다면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더 이해를 시켜주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왜 자꾸 종목을 추천하는 거냐. 근데 종목 추천하는 것도 다 무슨 종목을 추천하냐 보면 뭐 대다수는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다 코스닥 잡주를 추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줄이고 투자 금액을 줄이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무조건 가격을 봐요. 저는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건 절대 안 사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산이 높은 거는 골이 깊어요, 안 깊어요? 깊죠. 산이 높게 올라가면 급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뭐 두 가지 선택지에 있죠. 뭐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비싼 게 사는 게 맞아요. 내가 전업을 한다. 내가 이제 주식이 업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밑에 있는 거 사면 안 돼요. 세월에 내월에 가기 때문에. 근데 환경적인 요소가 나는 투자자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투자의 개념을 보거든요. 그러면 가격이에요. 무조건 가격. 그렇다면 가격이 가장 싼 게 뭐가 있을까? 그동안 대형주 위주의 포트를 잡는 게 많고요. 요즘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많이 세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잡는 게 좋고요. 그러면 가장 많이 아까 얘기했지만 불황기에서 회복기로 돌아가는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우리가 타겟을 잡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저는 네이버, 그 네이버 아니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한미약품 뭐 이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노력을 하면 모든 게 다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론은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내가 알아요, 보여요. 세상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나를 지켜주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보상을 얻으려면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 고통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보면 돼요. 밑바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계속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식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첫 직장이 삼성전자 쪽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만두고 이 주식을 접어들었던 이유는 이 백그라운드가 되게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이 갈망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할 수 있는 직장이 뭐가 있을까? 직업이 뭐가 있을까? 내 주식이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 매도하고 죽을 수 있는 직업, 마지막까지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돈을 벌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될까?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만 나중에 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게 되게 많아요. 결국은 손해 봅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요즘은 많이 이렇게 커뮤니티가 활성이 많이 돼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내가 배움의 길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공짜 점심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저의 커뮤니티도 있으니 여러분들한테 좀 공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다룰 거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저를 찾아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나눠줄 계획이니까요. 여러분들 올해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과를 꼭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노력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건강이에요. 건강이 좋아야 우리가 이제 실력이 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주식을 뭐 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력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실행력은 마지막에 힘에 력이 붙어요. 그건 힘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힘이 있어야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힘이 있고 실행을 한다면 실력이 쌓여요. 그래서 실력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좀 좋겠기 때문에 열심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우리한테 우호적인 시간이 올 거예요. 그게 상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보고 듣고 쓰고 하시다면 올해는 좋은 수익을 날 수 있는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